안녕하세요. 목욕관리사 조윤주입니다. 오늘은 목욕탕 사우나에서 새신사들이 일하는데 일하는 장소가 좁거나 베드 높이가 안 맞을 때 자기 몸에 맞게 자유롭게 동작들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동작들을 바꾸는 이유는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지 않고 팔과 어깨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실시합니다. 보통은 이제 다리에서 시작하는데 몸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해요. 근데 때로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아니면은 짝꿍하고 이제 너무 가까워서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으로 못할 경우에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거꾸로 서서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여기에 이제 짝꿍이 있어서 자꾸 이제 엉덩이 부딪히거나 짝꿍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피해를 주니까 이제 차라리 피해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래에서 시작하고 중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발끝부터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서 밀어요. 이제 발을 제껴서 뒤꿈치 한쪽 면을 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제껴서 뒤꿈치부터 한쪽을 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가락 쪽을 미는데 발가락 5개 위를 밀면서 이제 발목 쪽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이만큼을 밀어요. 그러면 이제 손이 먼저 가기 쉬운 데를 이렇게 밀고 바깥쪽도 밀은 다음에 안쪽을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잠깐 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차례가 왔는데 허벅지 안쪽 밀고 가운데 밀고 바깥쪽을 밀면서 이제 그 바깥쪽 윗부분은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때를 다 밀었어요. 무릎은 세워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바깥쪽을 조금 더 밀면서 허벅지에 있는 때를 끌어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타구니 반대쪽 사타구니 여기 치골뼈울부터 시작해서 배를 밀어요. 이 만약 베드가 높을수록 이쪽을 밀지 말아야 되고요. 여기가 닿으면 밀지 말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자꾸 손님한테 닿으면 여기가 습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드가 높거나 손님 덩치가 크거나 할 때는 이 반대쪽을 밀지 않고 배 민 다음에 이제 옆구리 움북하는데 그 가슴 밑에 가운데로 해서 가슴 위쪽 밀고 이쪽 가슴 위쪽 하면서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가슴 주위만 밉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 손님이 만세하지 않고 있을 때는 닦기 위해서 미리 할 필요 없이 닦을 수 있는 데를 목 뒤, 귀 뒤를 다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깨부터 팔 바깥쪽 닦고 가운데 닦은 다음에 여기 이제 손을 이제 손바닥으로 안 닦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손바닥 전체를 닿게 안 하고 약간 서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이 벽이 닿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내밀 수가 없어서 자리가 좁아서 이제 손끝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 대신 허리를 세워서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 돌아서서 이제 여기도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이렇게 손에 손가락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쓸듯이 해서 이제 안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그리지 않고 이제 손가락 5개를 닦은 다음에 이제 들어서 이제 그 때비누를 바르고 팔 안쪽을 닦으면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겨드랑이에서 손바닥 허리까지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비비듯이 올라왔는데 왜냐면 여기 가니까 여름에는 시원했는데 겨울에는 차가워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몸에 아랫배 그
생식기 있는 쪽에 냉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엉덩이가 닿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차가운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체로 이렇게 해서 옆을 밀면서, 겨드랑이 아까 한번 닦았는데 또 때를 남겨놨기 때문에 위에서도 한번 닦고 이렇게 내려줘요. 그러면 이쪽 팔이 끝났어요. 이제 가슴 가운데를 닦으면서 지나가도 되고요. 그냥 걸어가면서 닦아도 돼요. 팔을 닦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불편하면 그냥 걸어가서 다음 팔 닦기 좋은 데를 먼저 닦아요. 안쪽, 위쪽, 바깥쪽 상관없이 그냥 손이 닿는 데 닦는데, 가볍게 내려와서 손가락을 닦으면서 또 떼비누를 찍고 돌아서서 또 이제 그 닦은 데 바깥쪽을 여기를 반복해서 닦는데 이 부분은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떼비누를 찍어서 손목부터 팔 안쪽을 닦았어요. 이때 이제 겨드랑이를 닦고 옆 가슴을 닦고 옆구리를 닦은 다음에 이제 아까 저쪽에서 배를 충분히 닦았으면 여기서 배를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손이 닿는 먼저 가까운 데 하고, 이 끝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허벅지 닿는 여기에서 자세에서 딱 누르기 쉬운 부분만 닦고요. 끝까지 갈 경우에는 자꾸 손목이 꺾여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간까지만 닦고 위로 올라오다가 또 여기서 위쪽만 닦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서서 아래쪽 닦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닦고 이제 사타구니 닦다가 이제 닦으면서 내려오면서 또 닦기 편하게 또 여기 이제 한 손 짚고 아래쪽에서 무릎 닦고 종아리 골고루 닦은 다음에 이제 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판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오이도 안 붙일 때는 이렇게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앞판을 닦을 수 있고요. 뒷판을 닦는 대표적인 데가 충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하러 갔는데 짝꿍이 손님들을 대부분 뒤부터 이렇게 밀었으면 손님들이 습관돼 가지고 딱 베드에 올라오자마자 이제 엎드리시거든요. 그러면 뒷판부터 밀어드리고 손님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닦으면 되는데, 어떤 세신사는 뒷판 닦고 앞에를 닦고요. 어떤 세신사는 뒷판 닦고 옆에 닦고 옆에 닦고 앞에 닦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원래 닦는 그것대로 고집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앞에 닦고 옆에 뒤에 옆에 앞에 시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닦았으면 옆에를 한번 닦아볼게요. 자, 좁은 장소에서 옆에 닦기. 이제 앞에 5분 만에 끝냈어요. 이따가 시야기를 또 할 때 때가 남은 거를 또 닦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옆에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쉽게 닦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옆에를 돌아섰는데 진짜 옆에만 닦고 앞에 생략하고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에를 닦게 되면 멀어서 팔을 뻗쳐야 되고 여기가 닿아서 비누로 떼비누를 닦게 되고요. 뒤에를 닦으면 자꾸 허리를 꼬부리게 돼요. 옆으로 빗었으니 어쩔 수 없이 꼬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옆에 닦을 때 등을 닦으면 이럴 때는 환자들이나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이따가 다시 엎드릴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옆에 닦을 때 등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옆에 닦을 때 등을 비누를 발라서 이제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 할머니들은 비누 치료하기 위해서 등을 다시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옆에만 닦고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자, 아랫다리 먼저 닦아요. 이제 떼비누는 여기다가 식초통과 넣는데 만약 떼비누가 자꾸
목욕탕이 더우니까 물도 닿고 하니까 흘러서 이제 물엿같이 만약 녹는다면 그 식초통에 소금을 조금씩 넣고 사용하면 때비누가 덜 물러요. 아니면 식초통에 이렇게 소금 넣은 거를 때비누에 조금 이렇게 쏟아서 소금기가 있으면 때비누가 그렇게 이제 물엿처럼 물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비누와 식초를 이용해서 뒤꿈치부터 엄지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발을 길은 사람은 한 번에 안 닦아도 되겠어요. 여기서 닦아 올라와도 되고 여기서 닦아 내려가도 되는데, 만약 다리가 긴 사람은 이렇게 밑에만 닦다가 조금 올라가서 위에 닦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환경과 이제 이 손님도 각각 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이것도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를 줘서 다리가 짧은 사람은 한 번에 닦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리가 긴 사람은 나눠서 닦고요. 근데 종아리가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굴곡이 심한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닦는 게 아니라 아래 닦고 종아리 위에 많이 솟아오르는 부분 따로 닦고 오금 움푹한 곳 따로 닦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종아리 닦으면 이제 허벅지를 닦는데, 앞에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뒤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가운데부터 시작해도 되고, 어쨌든 엉덩이 뒤에 손이 너무 멀리 깊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닦는 방법 중에 내려가는 걸 생략해요. 그런데 사타구니는 닦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너무 뒤까지 안 하고 여기 팬티 라인 따라서 닦아주고 이제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다리를 접어넣고 윗다리를 닦는데, 뒤꿈치부터 발등부터 발가락 닦은 다음에 종아리를 닦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를 닦는데 너무 여기까지 안 닦고 너무 여기까지 뒤까지 안 닦아도 되겠어요. 반드시 쓴 자세에서 닦기 편한 자세만 닦으면서 닦는데, 만약 양손을 쓰기를 하려면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몸을 반드시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방향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안 하고요. 조금 올라선 상태에서 좀 옆으로 하듯이, 남자 떼밀기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허리를 반듯이. 허리 디스크나 협착이 있으신 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하는 자세는 나쁘고요. 요거 그래서 조금 틀어서 올려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손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움푹한 데가 이제 때가 많죠. 잘 안 닦아지고. 그래서 때비누를 찍어서 움푹한 데를 하고, 때비누를 너무 많이 찍었으면 또 식초를 한 번 더 찍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 있는 그 부분까지 했으면 뒤로 한 발 물러가서 이제 손목을 잡고 올려놓고, 그때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팔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 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그 견갑골 요 부분, 어깨 부분을 상하게 되니까 이제 팔을 내려놓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하는 상태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넘어갈 때는 목을 닦아야 되니까 이제 때비누를 또 찍어요. 목은 이제 우리가 때타올을 호수가 이제 80을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많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다른 데와 같이 목을 닦으면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때비누를 조금 더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갔는데,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이 닿는 부분만 닦으면 되겠어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이, 넘어올 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호흡도 가빠지고 허리도 아프니까 그냥 여기는 편안하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느긋하게 돌아온 다음에 또 멀리까지 닦지 마세요. 가까운 데만 닦으면 되겠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얘가 때가 많은데 때비를 발라듯이 닦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손을 너무 오래 쓰면은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이 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얘를 지나가는데 만약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지 말고 이 손으로 대체해도 돼요. 양손으로 해도 돼요. 이 손으로 하다가 이 손으로 하다 해도 돼요.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이것도 조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몸통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몸통을 움직이면 호흡을 깊이 할 수가 없거든요. 몸을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팔이 덜 아프겠어요. 팔 아프기 전에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만 닦아도 돼요. 여기만 겨드랑이만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옆에 그 갈비 빼는 데와 움푹한 곳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리로 내려가면 되겠어요. 닦기 좋은 데만 닦아요. 요 뒤 닦지 말고 요 앞에 닦지 말고요. 손이 꺾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자꾸 습진이 생겨요. 여기가 색깔이 변해요. 습진이 생기면. 그래서 앞쪽 안 닿는 부분 닦지 말고요. 손이 닿는 부분, 허리 안 숙이고 닦을 수 있는 부분만 닦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방향이 이렇다고 해서 몸을 이렇게 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쓴 상태에서 닦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닦는데 그냥 또 때가 많을 것 같으면 한 번 올라갔다 와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와도 돼요. 또 때비누 찍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얘를 짚어요. 짚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쭉 빼고 허리를 일자로 한 상태에서 해요. 그리고 안 짚으면 다리 하중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완전하게 짚고서는 이쪽을 발을 닦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5분 만에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옆에도 똑같이 5분 만에 끝내면 되겠어요. 반대 옆에 생략하고 이제 등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되는데 네 군데를 하면 겉대를 다 미는 거예요. 겉대를 다 밀고 물을 뿌리겠습니다. 이제 그때 물을 자주 뿌리면 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때타올에 때가 없어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때비누로 자꾸 묻히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 주변에 때가 안 보이게 돼요. 다 이제 그 녹아서 때타올로 기어 들어가고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이 심리적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때가 안 나오네 이럴 수 있어요. 손님들이 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때가 많이 나오네 하면서 이제 좋아하세요. 그래서 물은 겉대 4번까지 닦은 다음에 한번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물 뿌리지 않고 그냥 등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번이에요. 앞판, 옆판, 그 다음에 그리고 등판으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앞판, 이렇게 옆판, 등판 먼저 다음 옆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등으로 넘어가겠어요. 쪽으로 엎드렸어요. 자, 이제 아래서부터 하겠습니다. 옆에 짝꿍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면 엉덩이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여기서 이제 뒤꿈치 양옆에 뒤꿈치 양옆에 뒤꿈치 양아래 이렇게 닦고 아니면은 가운데 뒤꿈치 오른쪽 옆에 아래 닦고 가운데 뒤꿈치 옆에 아래 닦고 이렇게 한 손 한 손 닦으면 더 호흡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오른쪽 이쪽 위아래 닦고 반대쪽 위아래 닦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데 만약 옆에 짝꿍하고 너무 가까우면 엉덩이 부딪히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닦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뒤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가운데 닦고 오른쪽 닦은 다음에 바꿔서
오른쪽 왼쪽 닦고 그 다음에 닦으면서 올라와요. 여기로 훑어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오금 이제 그 오금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오금 이렇게 돌리면서 닦아주다가 이제 종아리 끝났잖아요. 그러면 짝꿍하고 가깝지 않고 멀어지면 이렇게 이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 안쪽은 비누기가 없으면 이제 안쪽까지 닦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찍고 허벅지 안쪽까지 닦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엉덩이 밑에 가운데 닦고 허벅지 아래 닦고 해서 쉽게 닦았는데 이 엉덩이를 아직 안 닦았어요. 이 자세를 이거를 생략하려고요. 요거를 물론 시원하겠죠. 그런데 제 몸이 붕 떠 있잖아요. 이제 손이 짚은 데가 없잖아요. 그럴수록 다리에 하중이 내려가서 씻기 때문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허벅지만 따로 닦고 엉덩이만 따로 닦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세 군데 닦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은 가운데 닦고 아래 닦고 여기 엉덩이 가운데 엉덩이 바깥에 이렇게 닦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반대쪽 어깨 안 닦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움푹한데 이렇게 이제 어깨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길게 닦으면 시원하잖아요. 손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이제 가려워하고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길게 닦으면 시원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 돼요. 옆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해줘요. 그래서 이제 등을 맞추는데 안 좋은 자세가 이거예요. 요거 자세 안 좋아요. 허리를 비틀게 되고 다리로 하중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반대쪽을 안 미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반대쪽을 밀게 되면은 손님이 덩치가 클수록 베드가 높을수록 여기에 이제 손님하고 자꾸 닿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비누가 자꾸 묻게 돼요. 떼비누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짧게도 하고 길게 여기 위에도 하고 아래 위 나눠서도 하고 길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떼비누도 또 찍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떼비누에 때가 다 흡수됐으면 손님이 때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식초를 찍어요. 식초에 의해서 떼비누로 녹은 비누가 다 바깥으로 또 나오거든요. 식초에 목욕소금을 넣으면 더 그게 때가 튀어나와요. 이제 두부도 소금 간수에 의해서 이렇게 콩물 같은데 거기서 하얀 게 이제 응결돼서 나오잖아요. 이 때도 식초통에 소금을 넣으면은요 때가 더 잘 만들어져요. 이게 때비를 다 녹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더니 두부 생기듯이 때가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털어져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부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생긴 때를 식초물을 하면 그때부터 훑어가는데 때가 바깥으로 털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어깨 목 할 때 이게 우수수 쏟아져요. 그 이유가 이제 아래 거를 훑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때 보기를 원하는데 그 심리적인 만족을 해서 이 부분에 때를 많이 쏟아놔요. 여기를 훑어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에 이제 때가 많은 부분이 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쉽게 안 닦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엉덩이 아래 하고 어깨 위가 그래요. 근데 엉덩이 아래는 잘 안 까지는데 여기 있는 힘대로 밀면 잘 까지기 때문에 식초 아까 찍었는데 그러면 거칠어지니까 떼비누로 찍어서 이제 녹여내면서 여기를 닦아요. 그러면서 손을 올려서 여기서 이제 손가락을 다 닦으면 돌아서면 이렇게 닦고 손님 손을 뻗으려고 했더니 이 뻗칠 수가 없어요. 만약 너무 좁아서 그러면 내가 물러날 수가 없어. 뻗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뻗칠 수 없으면 거꾸로 닦아야 돼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위에서 닦는 거 아래서 닦아야지. 팔꿈치에서
이렇게 해서 옆구리 닦고 이렇게 해서 또 옆구리 닦고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때를 조금 이제 어깨 닦으려고 속대까지 닦으려고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내가 다치지 않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허리 숙이지 않고 안쪽 닦으면서 손목까지 닦으면 또 돌아서서 만약 이 손이 여기 올라가면서 떼비누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손으로 찍어서 여기다가 발라놔요. 그러면 또 바꿔서 이렇게 해서 떼비누를 조금 찍어서 힘으로 닦지 말고 떼비누로 이렇게 닦으면 되겠어요. 이제 힘으로 닦으면 횟수가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속대가 남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떼비누를 잘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팔을 내려드리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7, 8번 정도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요. 그래서 반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똑같이 저쪽 발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놓고 이제 손가락을 닦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겨드랑이까지만 닦고 반대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닦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을 안으로 갖고 가서 빠졌다. 또 빠졌다. 끝까지 걸렸네. 이거를 생략해도 되겠어요. 이쪽을 아래로 올려놓는 걸 생략해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놓고 중간 등 한번 훑으면서 이제 반대 이렇게 엉덩이와 허리를 닦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돌아서 엉덩이 닦고 엉덩이 손 바꿔서 가운데 아래 허벅지 닦고 또 이제 허벅지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를 이제 나눠서 닦았어요. 이 자세로 하면 시원하게 빨리 닦을 수 있는데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최대한 이제 허리 힘을 안 쓰기 위해서 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닦고 싶으면 이렇게 닦으면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닦는 것보다 이제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허리도 덜 힘들고 하니까요. 자, 길게 닦고 싶으면 이렇게 빨리 닦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닦을 때는요. 닦았어요. 그러면 이제 5분 닦으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가운데 양옆에 닦은 다음에 뒤꿈치 세워서 이렇게. 만약 여기가 좁잖아요. 짝꿍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돌아서 여기서 허벅지 다 닦고 또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 닦고 손 바꿔서 닦고 자 이제 뒤꿈치 닦고 바꿔서 닦고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겉대 4군데 다 밀었습니다. 겉대 4군데. 그런데 이 손님이 속대가 많은 손님일 때 또 이제 한 달 정도 뭐 병원에 입원했다 오신 손님이거나 때빨이 세서 금방 한 번에 안 벗겨지는 손님은 이대로 끝나지 말고요. 시아기처럼 이제 한 번 더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떼비누를 더 많이 찍든지 바디 샴푸를 해서 바디를 비비든지 해서요. 속대를 빼겠습니다. 구석구석 하는 것보다 대충 해서 쓱쓱 올라가요. 쓱쓱 올라가서 이렇게 어깨까지 목까지 닦는데 반대 다리도 쓱쓱 닦았어요. 등도 한 번 더 닦아줘요. 이렇게 훑어주면 이제 속대가 다 없어지겠습니다. 이 팔은 안 닦고 이제 시아기 같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팔까지 닦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은
앞에 시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시야기 할 때 또 닦을 수 있어서 등 시야기를 팔을 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뿌려줘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할머니거나 환자이거나 그럴 때는 비누칠을 완성을 해서 뒤꿈치 긁기까지 다 하고 물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상인이에요. 빨리 돌고 이제 건강해요. 그러면은 앞에 시야기 하러 물 뿌리고 그냥 가요. 비누칠 안 하고요. 자, 이제 비누칠 안 하고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자,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등에서 물 한번 뿌리고 왔어요. 여기서도 물 한번 뿌려주세요. 자, 시야기 하겠습니다. 만약 바디가 자기 손을 상하지 않게 하는 분은, 손바닥이 두꺼운 분은요, 이제 바디를 바를 때 식초통은 내려놓고 바디통을 이렇게 준비해서 바꾸고 이제 바디로 이제 시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비누칠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바디하고 때비누하고 이렇게 바르면서 쓱쓱 지나가요. 엄청 한 1분, 2분이면 이제 다 끝나요. 이 정도로 빨리 시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쭉쭉 이제 비누 발라주면서 시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닦으면서 목에 때가 없을 것 같으면 생략하고, 때가 넘었을 것 같으면 비누를 발라놓듯이 가볍게 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팔로 왔어요. 안쪽, 위쪽, 바깥쪽을 한 다음에 어깨 뒷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하는데, 가슴 위아래도 해주고, 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이 부분 때가 많으면 이제 때비누나 이제 바디나 이제 한번 찍어서 또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타구니 닦으면서 아래로 무릎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이제 한 손 짚고 마무리를 끝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치워요. 때비누랑 이제 다 치웠어요. 그러면 물을 뿌리는데 이제 그 물을 안 뿌리고 바디를 내 손에 묻혀서 이제 마지막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디를 끝내거나, 아니면은 거품 타월 갖다가 거품 타월을 준비해서 비누 발라서 거품 타월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 터치를 잠깐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근데 이때 이제 몸을 먼저 해놓고 얼굴을 세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수를 시켜놓고 몸을 나중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얼굴을 할 때는 뭐 스크럽으로 해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비누 이렇게 바른 거를 이용해서 다른 거 전혀 안 쓰고 그냥 비누로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1분 안에 끝내요. 이마에 바르고 볼하고 이렇게 해서 콧망울, 코벽, 콧등, 눈, 이마, 이제 턱, 그다음 목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귓바퀴 하면서 이제 수건으로 이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냈어요. 그러면은 아까 비누 터치를 했으면 물 한번 뿌리고 등 뒤로 비누 칠하러 갑니다. 이제 그 정상인 사람들은 이제 이때 등에서 두들기기나 괄사로 긁기 위해서 마지막에 등을 이제 해요. 근데 환자나 이제 고령이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등 할 때 아예 마무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앞에서 비누 칠하고 얼굴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제 내려오시게 모시면 되겠어요. 이제 정상인들은 아까 비누칠을 등에서 안 했기 때문에
얼굴하고 비누칠하고 등으로 돌려서 등에서 마무리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이제 비누칠하러 가요. 자, 이제 거품을 칠하고, 그 다음에 뒤꿈치를 돌멩이로 긁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상태로 두 가지가 있는데, 거품하고 이제 마사지를 조금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겨울에는 뜨겁게 수건 올리는 방법이 있고, 만약 이 손님이 미니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를 한다면 비누 터치를 생략합니다.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뒤꿈치 딱 긁으면은 이렇게 샤워하고 오세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데는 그냥 물을 조금 더 뿌려서 비누를 다 깨끗이 한 다음에 마사지를 바로 이제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이제 손님을 내려보내지 않아야 될 곳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일하는 데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물을 조금 더 뿌려줬어요. 이제 뒤꿈치 긁고 물을 좀 더 뿌리고, 근데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뉴로 일하는데 저하고 짝꿍하고 틀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짝꿍은 비누칠 한 상태로 경락을 해버렸어요. 미니 때 어깨라는 메뉴였는데, 스팀을 하기 전에 스팀하고 경락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비누 칠한 상태로 그냥 쓱쓱 문질러서 그냥 경락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뿌리고 수건으로, 뜨거운 수건으로 이제 스팀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 전신 마사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비누를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상하게 돼요. 손님 피부는 2분 이상 비누를 문지르지 않는 게 좋고, 본인 자신도 비누로 오래 문질면 손이 많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경락을 먼저 하더라도 비누는 물 뿌려서 닦고, 해초에 흑설탕을 섞어서 하거나, 아니면 수딩겔로 하거나, 아니면 수딩겔을 해초와 섞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수딩겔을 해초와 흑설탕을 섞어서 해도 됩니다. 거기다가 아로마를 조금 섞으면 향기로워요. 오일 성분이 많지 않으면서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해초나 수딩겔에 아로마를 조금 섞어서 해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누로 이제 손을 상하지 않고 경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물을 뿌리고 스팀을 하고 끝나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요, 비누 이렇게 칠했으면, 때밀고 비누 칠했으면 물을 깨끗이 뿌리고, 그 다음에 스팀을 먼저 한 다음에 뜨겁게 해서 스포츠 마사지를 하고, 이제 경락을 나중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마사지 하면서 스팀으로 뜨겁게 하는 동안 몸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그거를 특히 이제 종아리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종아리가 뻣뻣하고 딱딱했는데 뜨거운 거 했더니 말랑말랑해졌네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말랑말랑해진 상태가 경락을 하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뜨거운 걸로 풀어놓고 경락 마사지를 나중에 하는 게 이제 마사지 순서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손님한테도 좋고요. 하는 사람은 손가락 힘이 덜 들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마사지 전 단계까지 한번 해봤어요. 좁은 장소에서, 그 다음에 베드 높이가 나하고 맞지 않을 때, 이럴 때 환경이 이제 나하고 안 맞을 때 손목도 보호하고 어깨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도 한 다리로 많이 쓰지 않고 한 손으로 오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비튼 상태로 오래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 반듯이 서서 하는 방법으로 때를 미는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기 몸을 더 아끼면서 해야 되거든요. 손님은 시원하다 하는데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하겠네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몸만 건강하면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일보다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하잖아요. 자기 몸 관리 잘 하면서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이 견갑골 삼각형이잖아요. 얘를 뒤로 너무 뻗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견갑골이 결국은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여기에 이제 그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얘는 생략해도 되는데 이 등만 가운데만 닦고 일로 팔로 오면 되는데요. 이 여기까지 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팔만 쓰는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할 때 이거를 가로로 할 때 이 견갑골 뒤 날개 쪽지를 뒤로 너무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견갑골을 상하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던 걸로 마저 등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전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은 편한 것 같은데 뒤로 너무 많이 빼고 앞으로 너무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지 않아야 여기 어깨 그 회전근개와 뒤에 그 견갑골까지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일하는 게 이제 새신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윤주였습니다.